12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이 베이징 올림픽을 핑계로 중공을 방문하거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깝죽거리는 등 임기 말에 세워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일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외교적 혹은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인권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중공 신장에서 벌어지는 위구르족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반인도 범죄, 이밖에 인권 유린이 보이콧을 하는 이유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들어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코로나의 성공적 극복을 뻔뻔하게 과시하고 북한 김정은의 절친 시진핑 4년임 체제를 못 박아두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중이었는데 그런 시진핑으로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터진 셈입니다. 미국의 보이콧 발표 자체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만 미국이 보이콧의 이유로 인권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은 이는 정치적인 속임수로 그 사람들, 즉 미국 관료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낸 적도 없고 오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보이콧 결정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대결을 조장하려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중공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센 척을 하고 있지만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이콧 공식 발표는 우방국들에 대한 동참 요청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또한 예기치 않게 올림픽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의 입장을 지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문재인인데 제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왔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이콧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쥐꼬리만큼도 없었습니다. 최영삼위는 또 미국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미리 알려온 바 있다. 다만 이런 소통 과정에서 보이콧 동참 요구 등 관련 요구를 해온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럼 니네도 보이콧해 라고 직설적으로 권유하겠니? 라고 영삼위 아저씨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보이콧 결정을 별도로 알려온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자국의 중요 입장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통보하고 있다. 그 외에 왜 알려왔느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shared approach, 즉 공동의 접근에 대해 동맹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굳이 발표 전에 미리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보이콧 결정을 알려온 건 협의 요청의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 발표 직후 미국의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중국 내 인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보도들에 깊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를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올림픽의 의미와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고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최선인지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전 통지를 단순한 소통 정도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시각으로 6일 그랜드 로버트슨 부총리 겸 체육부 장관은 우리는 장관급 대표단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0월 중국 측에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총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와 관련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여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결정 때문은 아니라며 이전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여러 차례 분명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현명한 결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재인인의 정부가 두 손 모아 손꼽아 기대하던 시진핑의 방안은 아직도 성사되지 않고 있지요. 새로운 코로나, 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빵빵빵 터져나오는 작금의 상황 등으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방을 빼기 전 시진핑의 한국 방문은 현실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하면 대면 회담의 기회 마련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도 함께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종전선언 문제는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종전선언이 진전된 상태로 남북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정부 인사 자체를 보내지 않을 예정인데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제재로 북한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유인 요인이 더 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 때문에 북한 뚱땡이가 남북 혹은 북중 회담만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중공은 이런 상황을 꽤나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공은 최근 6년 만에 한국 영화 오문희의 중국 내 상영을 허용하면서 한국을 향한 러브콜의 수위를 갑자기 티가 팍팍 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중국 텐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회담도 열렸었죠. 애가 타들어가는 시진핑, 애가 더 타들어가는 문재인. 얘네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베이징 보이콧에 합류할지, 문재인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